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엑셀 중급 과정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실습하는 과정인데, 개인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을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한 3-4개로 좀 나눠서 진행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운로드와 기본 전처리 과정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로 어떠한 결과치를 얻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정보,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상위 관리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는 개별의 연령대가 되고요. 타입은 2가지, 그 다음에 중복 여부, 전처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고, 성과가 있을 텐데, 이제 성과를 기반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기준과 개별적인 목표치가 다르겠죠. 개별적인 목표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우선은 전처리에서는 우선은 성명의 동명이인은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성별 이런 오타자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 비중, 그렇죠? 동일한 기준의 비중을 계산을 할 거고, 가중된 비중을 할 건데, 주로 저는 가중 목표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개병 성명에 따라서 중복을 제거한 리스트가 하나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연도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해당되는 가중된 평균을 제가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갭이라고 하죠. 전년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 건데, 우선은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걸로 계산을 할 거고, 플러스 부분만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당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0 이상인 부분만 알아서 표시가 되게끔 한번 음영 처리가 하게끔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해당되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성과에 대한 평균들. 그다음에 연령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연령대에 대한 부분. 이거 역시 플러스인 부분만 나중에 음영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건부 서식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내용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와 성별이 되겠죠. 어떤 갭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서 부서별을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부서별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예정이고, 달성 비율, 개별 평가가 되겠죠? 증감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예정이고, 이 역시 전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는 집단만 따로 나눌 거고요. 부서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하나만 나타나면, 즉 하나라도 부서별이 없다면 해당되는 부분은 계산되지 않도록 제가 별도의 필터링 작업을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부서가 변경됐을 경우 감소되는 사람과 이제 증가되는 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감소될 경우 어떤 팀에서 어떤 팀으로 이동됐을 때, 부서가 이동됐을 때 감소가 가장 많이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도 비율적으로 평균을 계산할 건데, 이것도 역시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히트맵이라는 걸 산출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관리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변경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관리자가 되시겠습니다. 상위 관리자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을 연령대를 관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분포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를 기반으로 이제 관리자 별로 전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변화를 살펴보실 예정인데, 우선은 갭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즉
김준호 매니저분께서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감소를 했다라는 것들 전반적으로 보실 예정인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죠.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평균보다 높은 분들, 따라서 평균보다 높았느냐 안 했느냐, 이럴 경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전체 평균보다 2023년도에는 높았지만 2024년도에는 낮고 감소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2024년도에는 평균보다 높고 상승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황훈철님 같은 매니저인 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와 2024년도가 모두 평균보다 높았지만 2024년도만 조금 소폭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황훈철님 매니저분들은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높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김준호님 역시 평균보다 2023년도와 2024년도 모두 높았고 상승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평가를 하실 때 개별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도 한번 복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데이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전처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stacksoft.co.kr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www.stacksoft.co.kr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접속해 보죠. www.stacksoft.co.kr에 접속해 주시고, 여기 하시면 교육 동영상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회원 갈 필요 없으세요? 교육 동영상 부분을 가시게 되면 이제 사경환 유튜브 멤버스 소식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복합적으로 제가 해당되는 유무료 강의 리스트를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구글로 보기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구글로 보기를 딱 보시게 되면 구글 시트로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제가 동영상을 하는 리스트를 좀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자, 여기 보시면 개요나 등급 같은 것들은 보시게 되는데 거의 무료도 많고요, 유료들도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엑셀 기본에 대해서는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심화적인 내용은 유료 부분을 수강하셔야만, 요 부분이 되겠죠. 2단계 정도는 수강하셔야만 복합적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엑셀 중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일 경우와 이제 유료인 경우를 조금 나눠서 좀 진행할 건데, 나누는 경우 좀 심도 있는 경우는 좀 해석 부분이나 심화 과정은 좀 유료 과정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실습 링크 주소도 제가 일단 링크 주소를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습 자료도 링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벗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시켜서 좀 더 링크는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파트 12라는 부분에서 피벗이라고 다운로드가 되실 겁니다. 해당되는 피벗이라는 부분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은 반드시 압축을 풀어주시고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서 압축을 바탕화면 말고요,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제가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별 요 자료를 가지고 간단한 피벗 테이블을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현재 6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서별 성별, 그다음에 연도별 성과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저와 함께 피벗 테이블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당되는 5번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다음 같은 데이터를 오픈하셨는데 제가 우선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키보드 F12를 보시게 되면 F12가 되겠죠? F12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폴더가 바로 열리시면서 제가 7번으로 저장할게요. 저는 7번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놓고 복제를 한 다음에 기본 전처리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 복제를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워크시트를 이동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컨트롤 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키를 딱 누르시게 되면 워크시트 자체가 그냥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001 언더바 전처리라고 놓겠습니다. 001 전처리. 자,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성별에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연도는 뭘로 구분되어 있는지, 부서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연령대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중복이라는 것은 동명이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건데 동명이인은 확실하게 다 판단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카운트 if를 통해서 해당한 부분에 동명이인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실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2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3이나 4, 즉 2가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2라고 해서 무조건 동명이인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당하는 강민수 님이 만약에 2023년도에 응답을 하고 다른 강민수 님이 들어오신다면, 입사를 하셨다면 2024년도만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은 중복이 2라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럴 경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4번으로 하시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와 동일 목표, 그 다음에 가중 목표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가중 목표는 개별적인 판단으로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는지를 살펴보신 내용인데, 그냥 요거는 그냥 동일하게 350을 넣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랜덤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성과보다는 조금 높게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성과도 그냥 무작위로 발생했어요. 자, 우선은 해당되는 저는 인덱스 컬럼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컬럼. 자, 인덱스 컬럼을 만들기 위해서 컬럼을 하나 증가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하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삽입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활용하기 위해서 놓고 컨트롤 플러스 혹은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누르시게 되면 컬럼이 증가가 되실 거예요. 이랬다가 제가 인덱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인덱스라고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1, 2라고 놓고 선택,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아래쪽으로 다 연번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유효한 데이터 범위가 715명까지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다시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컨트롤 방향키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틀 고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틀 고정. 틀 고정은 보기에 틀 고정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틀 고정을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단축키를 써볼 건데, 단축키로는 Alt는 누르시고 W 한 번, F를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중급 과정이에요. 본 과정은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도 자주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된다. 다시 한번 컨트롤 A를 누르셔도 전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필터를 걸기 위해서 데이터의 필터를 누르셔도 되겠죠.
데이터 필터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L 전체를 선택한 상황에서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시게 되면 필터가 딱 선택이 됩니다. 자, 우선 성별을 살펴봅니다. 성별에 해당되는 필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조정해 볼게요. 네, 성별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으로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남 혹은 여 이렇게 제가 통일 작업을 할 겁니다. 변수의 속성을 통일 작업은 반드시 전처리해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도도 똑같습니다. 연도도 이 오타자가 있는지 없는지 부설별도 아마 7개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7개의 오탈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관리자는 역시 몇 명 안 되시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연령대는 개인의 연령대입니다. 개인의 연령대는 2023년도와 2024년도는 변경될 수 있겠죠. 20대에서 뭐 30대로 다음 연도는 변경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속성, 오타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타입에서도 그냥 일부러 그냥 두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전화하고 화상이라는 부분 한번 나눠봤고요. 중복 여부는 동명이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는 개별적인 성과의 정보 등이 들어가고 계시는데 한번 볼게요. 자, 성과를 보시게 되면 성과는 135부터 최대값은 아마 400 정도 입력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동일 목표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치는 동일하게 제가 350으로 입력을 했고요. 가중 목표치죠. 가중 목표치는 개별적인 부분을 그냥 고려해서 제가 적당하게 그냥 입력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복을 보기 위해서 제가 count if라는 것을 써볼 겁니다. count if를 통해서 나하고 동일한 게 몇 개가 있는지, 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화면을 최대한 작게 해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좀 보시기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제가 버튼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복입니다. 이제 count if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동일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는 놓고 count if 라고 놓으시고 가로 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범위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찍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제가 성명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강동수라는 부분에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 영역으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끝까지 내려갔는지 한번 볼까요? 끝까지 715명까지 확실하게 다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중복 한번 봅니다. 중복은 1과 2로만 나타나고 있으실 거예요. 다시 뭐라고? 1과, 조금 더 늘려볼게요. 1과 2로만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동명이인은 없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2023년도에 강서희라는 분이 40대죠. 정말 이렇게 입사하셨다가 퇴사를 하셨어. 근데 2024년도에 다른 강서희님이 들어오셨다면, 마케팅 때문에 들어오셨다면, 50대로 들어오셨다면 이분하고 이분은 다른 분으로 봐야 되겠죠. 이름만 똑같을 뿐이죠. 근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보려면 우선은 4번을 보셔야 됩니다. 4번. 그러니까 해당되는 4번으로 중복 제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완벽하고요. 저는 4번까지 만들기가 너무 좀 힘들어서 그냥 중복 제거를 통해 이렇게 중복 제거를 통해서 그냥 성명이 동명이인이 없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해당되는 컬럼을 더 증가를 시킬 건데 제가
가중 목표를 기준으로만 할 거예요. 동일 목표는 제가 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가중 목표로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비율을 계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중을 가지고도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동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요. 동일 기준의 성과 목표 달성치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가중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동일 기준이라고 놓을게요. 동일, 그 다음에 달성률이라고 놓겠습니다. 달성률이라고 동일 기준의 달성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는을 찍고 해당되는 동일 기준의 성과를 계산을 해볼 건데, 이제 분모가 뭐가 들어가냐, 분자가 뭐가 들어가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치에 대비해서 달성률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분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간 거죠. 따라서 동일 기준에서는 해당할 부분이 100%가 넘어갔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과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성과, 그 다음에 목표치, 동일한 목표치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처럼 100% 이상을 달성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60% 정도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컨트롤 방향 아래쪽으로 놓고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동일한 기준으로 달성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가중 달성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도록 하죠. 가중되어 있는 달성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는 놓고, 그쵸? 성과를 분자에 놓고, 그 다음에 가중 목표치를 분모에 위치를 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이처럼 가중 대비해서 달성률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가중 달성률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동일한 기준으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시면 저는 우선 해당되는 부분을 소수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영역을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1을 여기에 선택하시게 되면 1000단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1000단위로 바뀌고 소수점 이하는 숨겨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셀 서식을 통해서 소수점을 이게 통화 형태가 돼요. 통화 형태가 되면서 해당되는 앞에 스페이스가 이렇게 붙는 부분이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난 100분율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시면 컨트롤 시프트 5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가 100분율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100분율로 표기하실 수 있다. 나는 100분율로 표시하겠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시프트 5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나는 컨트롤 시프트 1이나 물결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1은 통화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물결은 일반 숫자 형태로 바뀌는 것 거예요. 일반 숫자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컨트롤 시프트 1 통화 형태로 바꾸고 셀 서식에서 제가 소수점을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통화 형태로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얘가 해당되는 해당되는 스페이스 숫자 앞에 스페이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처럼 해당되는 전처리 과정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전처리를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처럼 이 자료를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을 CC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피벗 테이블의 실습 과정, 개인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까지 설명 좀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